날이 참 무척 덥습니다. 100년 만에 더위가 올 거라는 둥 그러더니 정말로 그러려는지 벌써부터 지금 아직 6월 초인데 이렇게까지 날이 덥습니다. 좀 각별히들 무슨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 속에서도 무한폐렴은 사그러들지는 않고 정말 힘든 여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 머릿속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언제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강고한 나라가 되고 번영한 나라가 될까, 이 고민이 떠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슬기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 그것이 항상 그들의 머리에서 출발해서 입으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야 간에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북쪽의 지도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지 참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하는 한 여성이 우리 쪽에서 삐라가 전단지가 날아가서 거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남쪽을 향해 눈을 부라리고 나니까 남쪽의 한 그룹의 정치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하는 모습입니다. 장관은 즉시 자기네 대통령한테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시키는 대로 입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삐라 날리는 인간들, 그거 나쁜 인간들이니까 못 날리도록 법으로 다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법으로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는 막바로 군경을 동원해서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측이 나오고,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바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집단들을. 이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남북 간의 관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대 국가, 이게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라면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답게 국제 외교적 수준에서 서로 언행이 오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국제 간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동네에 사이 나쁜 이웃 사이에 싸움질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참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국가 대 국가는 아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 분명히 북쪽은 반란군 집단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은, 이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효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해야 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쪽의 집권 세력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반란군이지요. 그리고 그런 여성은 반란군 수괴 중의 일원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형제국가입니까? 언젠가는 꼭 통일을 함께 해야 되는 형제국가입니까? 형제국가라면 사이라도 좋게 이야기가 오고 가야지요. 한쪽에서는 한쪽을 맨날 불바다 만든다는 둥, 죽여버린다는 둥, 무슨 정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이야기로 공갈 협박만 해대고, 한쪽은 그 눈치 보고 무조건 그 밑에 설설 기고, 무슨 이런 형제지간이 또 있습니까? 그리고 형제 간의 국가도 아니네요. 우리는 북쪽 권력에 종속되는 그러한 국가 관계입니까? 그러면 그건 절대로 또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쪽의 집권 세력 측은 당연히 북측에 끌려다니지 마라,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북측을 끌고 다니는 방법들을 모색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되든지 또는 집단 대 집단의 관계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쌍방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하나를 정립을 못합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는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정치인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맨날 이렇게 불분명한 이야기만 나와야 합니까?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또 이야기 나오는 곳마다 지난 시간에 김종인 선생의 기본소득 지급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한 수 더 나가서 이제 애들을 학교에다가 24시간 맡기는 제도를 한번 해보자. 학교를 보육원화하자는 얘기까지 나간다. 어디에서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발상입니까? 애들 낳아서 이제 공동양육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다 사회가 다 공동양육하자. 이 사회 지금 점점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다 같이 애들 각자 낳고 기르는 건 그냥 공동으로 다 기르고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아닙니까? 많이 들은 시스템이지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 집단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뭡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또 표. 항상 이 나라의 현재 모습을 선거판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가 좀 더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인기가 좀 더 오를까? 당 지지도가 조금 올라갈까? 오직 그것에만 그야말로 속칭 필이 꽂혀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쪽으로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힘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은 하질 못하고 당장 달콤한 거 던져서 표를 훑어내려고 하는 생각, 거기서 떠나지를 못합니까? 어째서? 좋습니다. 선거에서 보여주는 게 어쩌면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민심이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어서 그것에 감동해서 어떤 행동에 옮겨가는 과정으로서의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을 민심 천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국방 예산을 툭툭 잘라서 그걸로 돈을 뿌려주니까 그걸 막 받아서 표를 준 다음에 그 돈으로 소고기 가서 사 먹는 그러한 마음짜리는 그건 민심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 이 나라 국민들의 진정한 민심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기로 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 같은 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째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얘기를 해낼 생각을 못합니까? 돈을 주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을 끌어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미래를 향해서 감동을 끌어내는 것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뭐 공자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공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정이야. 바를 정자, 어조사 야자. 정치라는 것은 바른 것이다. 바른 것을 하는 것이다. 천심이 발라야지 하는 것이고, 천심이 바르다는 건 민심이 바르다는 것이고, 민심이 바르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라면 그 생각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안보 각 분야를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바라보고 대안을 내주고 그걸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감동시켜 보십시오. 제발. 물론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전부 표 보고 돈 보고 표 쫓아가는 걸로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벌써 한번 엄청나게 시쳇말로 깨져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도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면 그 자리에 굳이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만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나라에 무슨 득되고 말고가 더 있겠습니까? 깨끗이 100여 명 동시에 사표 내고 떠나세요. 선거가 이렇게 부정하게 집행이 됐다라는 것이 국내외에서 계속 증거가 나오고 적어도 건강한 머리 가진 사람이 본다면 그거 참 문제 있다. 어쨌든 지적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밝히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근거가 계속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같지 않은 백서나 내에서 외면하려고만 드는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왜요? 다시 선거하게 돼봤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지요. 가까스로 얻은 이 자리 또 잃어버리게 될 게 겁나는 거지요. 하기야 전면 재선거 해봤자 지금 뭐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어쩌면 더 지리멸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비겁한 머릿속을 가지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는 앉아 있어서 뭐 합니까? 집권한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라의 위치 하나와 관계 하나를 분명히 정하지 못할 때 이런 우리의 위치는 이것이고 우리의 경우는 이것이고 우리의 관계는 이것이다. 이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킬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것도 국민들 스스로가 지쳐갈 때쯤 됐습니다. 이제 마침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그런 아마 모임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그들을 기초로 해서 바르게 투표하기 운동을 하는 국민들의 모임. 우리는 이제 정말로 바르게 투표하자.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투표하지 못하면 나와 내 자식들의 미래는 없다. 라는 각성을 가진 정말로 바르게 투표하자는 운동의 중심이 될 국민들이 한번 모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모체로 해서 전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제 그러한 모색이라도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도무지 여고 야고 이 사회에서 가장 잘났다고 나서서 그들 중에서 뽑혀서 간 사람들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머리들, 일꾼들을 길러내는 데 분명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국민들 스스로가 성찰의 주체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지 그러한 뜨거운 반성이 폭발해야 되는 여름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국제적인 환경과 세력들을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를 위하여 긍정적인 요인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이제 국민 모두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국민운동을 시작해야 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열받는 말씀만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